다른 사건도 아닌 내란 사건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게 마치 피고인에게 끌려다니는 듯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달리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죠. 이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법정 증언으로 드러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 간의 대화 내용. 계엄에 나서겠다는 대통령을 방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겐 공직생활 그렇게 마무리할 거냐는 일침이 가해졌습니다. 피고인에게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제 표현이 상당히 강해서 이 양반 굉장히 세게 얘기하네 뭐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면전에서 너는 예스맨이라고 직격당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에게 네.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그것도 제가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지목한 발언의 주인공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하지만 정작 최 전 부총리는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계엄에 강하게 반대해왔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놓고는 법정에 나와 증언하라는 재판부 요구는 따르지 않은 겁니다.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이제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요. 지금 소환장은 아직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항의가 됩니다. 예스맨으로 지목당한 이상민 전 장관도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강제 구인 방침을 밝혔습니다. 저희 재판부는 또 그리고 불출석을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제재 요건에 해당되면은 제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란특별법의 신속 재판을 고려해서 필요한 제재 조치는 바로 다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하고 있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니 증인 신문은 철회하겠다는 특검 측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증언 거부랄지 또는 불출석이랄지 이런 가능성이 높은 증인인데 증인 신청할 실익이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앞서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판부는 소환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나와서 본인이 뭐 증언 거부를 하든지 뭐 법에 위반되게 출석을 거부하든지 그건 맞춰서 제가 조치를 취할 거고요. 소환은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곧바로 이 전 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했다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9일 재판에 나오도록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는 12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정된 상황. 재판부의 방침이 확고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내란 재판과 달리 법정에 강제 인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맡고 있는 이 부장판사는 주 2회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번 달 안에 사건을 끝내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증인도 이날 특별한 말씀을 하신 건 없나요? 저는 한 번 안 떼고 그냥 앉아만 있다 왔습니다. 그 심야에 밤에 집에 가까이 있다 연락받고 가서 저는 업무를 원하는 자리거나 다른 자리는 정말 꿈에도 저런 일이 있을 생각을 못했는데 엄청난 이 쇼크 내지는 패닉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섣불리 이야기를 하거나 할 만큼 제가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저 전체적인 이 트렌드, 이 대화 흐름에 끼어들 만한 이 맥을 못 잡고 있어서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고 특별한 제가 말씀을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예. 증인 생각을 묻겠습니다. 그 당시 비상계엄을 해야 될 상황이었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잘못됐던 할 이유도 없었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비상계엄 있을 수가 그런 상상도 못한 제가 가다가 철도국장한테 철도 파업 때문에 이 시간에 대통령이 찾지는 않겠지만 혹시 뉴스 보시고 걱정에 파업한다는데 어떻게 돼?라고 하면 알고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철도 파업 내용을 제가 챙겨서 갔었거든요. 그만큼 저 시점에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했지만 계엄이라는 걸 대한민국 국민 누가 그걸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생각할 수도 없는 비상계엄이 됐는데 증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상황이 끝나 있었고요. 상황이 끝나 있었고 그 뭐 무슨 하자 할까 말까 하는 토론이거나 그러면 하고 나서 무슨 뭐 저희들에게 선택이나 무슨 뭐 참제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미 뭐 군인들이 동원되고 있고 대통령 발표를 했고 뭐 이렇게 한 상황이라서 제가 특검 조사 받을 때 이 특검 검사님이 왜 국무위원들이 못 말렸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사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국무위원들이 그냥 저 자리에 참석을 했을 뿐이지 뭐 무게감 있게 그걸 뭐 다루거나 또는 뭐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신 겁니까?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사실은 그 저희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 거죠. 예. 전혀 뭐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지고 그것을 회의의 이유도 모르고 저 자리에 갔다가 법정까지 와서 검찰에 2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들고 이 법정까지 나와서 아까운 시간에 정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모두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인데 이 국무위원들이 그 정책을 그걸 하기 위해서 이만큼이라도 같이 논의를 하거나 상의를 했거나 사전에 정보가 있었다면 뭐 그건 저희들이 책임질 일이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들도 어찌 보면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재판관님께서 거기에 물을 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 답변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국무위원들도 12.3 비상계엄의 피해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말씀하시는 게 뭐 수사도 받게 되고 변호사 비용도 들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윤석열을 상대로 하셔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비상계엄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다 보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정인이 이제 비상계엄 선포 후에나 도착했다. 뭐 그런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반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장관이면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반대한다거나 동의 못하겠거나 소수의 국무위원들은 그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국회에서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왜 못 말렸냐는 뉘앙스의 말씀이 계셔서 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비상계엄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재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국무위원들이 어쨌든 국무위원으로서 사전에 알았든 몰랐든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저희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실정법적인 책임이 있든 또 도의적인 책임이 있든 어쨌든 그 국무위원이었다는 이유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왜 못 말렸냐 하는 뜻의 말씀들이 오가서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못 말렸다고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닙니다.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어떠냐고 제가 여쭤봤던 것이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뭐 일반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든다는 또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굉장히 잘못된 그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대통령을 모시는 이 각부 장관이고 국무위원회 입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제가 거의 사전에 알았든 뭐 말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든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국문이었던 이유만으로도 굉장히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솔직한 진심이 어린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그런 와중에 저희들도 사실 고초를 같이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정의심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증인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증인이 뭐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증인 만일 피고인이 비상계엄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피고인은 증인으로부터 대통령실로 급히 오라는 연락을 받고 나서 증인에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되물어보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제가 의견을 여쭤본다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총리님께서는 그 당시 그 비상계엄이라는 거를 모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만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김용현 장관이 알고 있었다고 말한 것은 각종 서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까? 증인이 뭐 개개인 다 확인한 건 분명히 아닐 거고요. 알고 있는지. 네. 지금 문자에 보면 총리님께서 무슨 일입니까라고 저에게 이제 묻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이후에 지금 쭉 이제 지금 뭐 건 1년 가까이 지금 되는데 쭉 보면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 두 분만 알고 계셨던 걸로 그렇게 지금 저는 그렇게 최종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생각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네. 방금 말씀하신 그 객관적인 사정은 무슨 일입니까? 네. 이렇게 피고인이 증인한테 문자 보낸 거 네. 그거 말씀하셨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몰랐던 상황이고요. 아 그러니까 뭐 증인은 네. 뭐 본인 일이니까 네.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는데 누군가를 이렇게 알았는지 몰랐는지 평가를 하려면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가라기보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무슨 일입니까 하고 이렇게 문자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총리님께서 네네.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또 뭐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 어느 장관님들이나 다 모르고 계셨고 그리고 뭐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시킨 대로 그 김정은 실장한테 얘기를 듣고 그냥 전화만 돌렸던 상황이고 뭐 그런 상황 전체를 이렇게 보면 두 분만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객관적인 사정 그게 답니까? 네네. 네, 다음 질문하시죠.